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당장 김기수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손석희와 경기를 할 겁니다. 이분 이름만 들어도.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 고문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태블릿 PC 그 조작에 대한 총론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발제해 주실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WPC 진상규명위원회를 2월달에 여기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자리에 서인 것 같고요. 그때보다 오늘 발표한 사람이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런데 발표한 사람은 줄었는데 자료는 이제 거의 다 뭐 진실은 다 밝혀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테이블에 많은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 둘이 있네요. 근데 발표할 내용은 더 많죠. 그리고 이미 다 저희 사실은 저희 미디어워치하고 저희 프리덤뉴스 통해서 공개됐던 내용이고요. 오늘 좀 이따가 우리 변희재 대표가 아마 조금 더 새로운 사실을 좀 공개를 할 것 같고 저도 좀 얘기를 드릴 게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 이 WPC 관련된 국가수 보고서 이게 국가수 보고서입니다. 그 데이터는 2만 페이지가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요약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수 감정을 하면 국가수가 포렌식을 조작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 변호인단 쪽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국가수에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 검찰보다는 한 100배 공정하게 했다. 예. 더 좋은 프로그램을 써서 거의 공정하게 했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나갔고 일부 기자들은 거의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세부적인 거를 자꾸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쾌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이 보고서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에 엠바고를 걸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왔죠. 재판정에 검사의 말을 인용을 해서 포렌식 보고서 국가수 감정 결과는 조작된 것이 없다라고 연합뉴스하고 이렇게 통신사들이 보도하고 그거를 대거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그렇지 않다라고 유튜브하고 변희재 대표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조작이 없다라는 그 방송이 그날 이후로 좀 줄긴 줄었는데 이미 퍼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국민 대부분은 거의 99%는 아니 90% 이상은 WPC에 조작이 없었다라는 조작의 증거 못 찾았다라는 그 내용만 믿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WPC에 대한 그런 연합뉴스에 잘못된 보도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연합뉴스의 보도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는 진실은 밝혀졌고 그걸 알리는 게 중요하고 가야 될 길을 우리는 이 포렌식 보고서, 이 국가수 보고서를 국민 모두가 읽어봐야 되겠다. 이 국가수 보고서를 읽어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 그 기자들은 이미 이거를 거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봐서 여기 내용은 여기 오늘 플로어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하고 기자들은 뭘 취재를 해야 되느냐 그 기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뭘 취재해야 되느냐 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인식이 다르게. 그래서 지금 검찰 측
그 감정 신청 사항들이 있는데 변호인 측 감정 신청 사항에 부합되는 것들은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앙지검 측 감정 요청 사항에 따른 것들은 많은 부분이 검찰 요청에 자기들이 밝히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에서 다 피해갔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감정 요청 사항,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검찰은 이 국가수 감정을 통해서 이것이 최순실이 사용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수의 분석 보고서 중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변호인단 측에서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는데요. 제가 변호인 의견서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만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블릿은 이메일과 그러니까 태블릿의 사용자, 태블릿의 소유자와 태블릿의 사용자를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다, 최순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소유자와 사용자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김한수 걸로 100% 확인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검찰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심칩이 변경된 적이 없고 요금도 끝까지 냈기 때문에 김한수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했느냐? 2014년 4월 1일 날까지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JTBC에 넘어가기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 전원을 한 번 킨 적은 있어요. 전원을 한 번 킨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큰 단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원을 왜 켰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아마 태블릿을 4월 1일 날 이후에 태블릿은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의 손에 건너가서 그것을 누가 받은 사람이 전원을 한번 켜본 것 같아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저는 그렇게 시점에서 생각하고 2014년 4월 1일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태블릿이 켜진 적이 없다. 없다가 2016년 10월 18일 날 이후에 켜졌는데 그때 입수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장 먼저 읽었던 데이터가 대통령 연설문이에요. 근데 그 전원을 키자마자 L자 패턴을 바로 풀었어요. L자 패턴을 바로 풀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미스터리고요. 그리고 JTBC에서 대용량 웹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는 웹을 설치해서 많이 구동을 시켰어요. 태블릿을. 이게 태블릿이면 태블릿을 많이 구동을 시켰는데 그 기간에 JTBC가 사용하는 그 기간에 데이터 사용량이 2012년 태블릿을 6월 20일 날 개통하고 2014년 4월 1일까지 사용했는 데이터 사용량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태블릿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국정농단에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태블릿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는 이거 무결성이 현저히 훼손됐다. 그리고 이제 일부 JTBC 보도에서처럼 이걸 켰다 끼면은 파일이 새로 수정되거나 생성되는 게 있다 라고는 해요. 근데 2,000개가 3,000개 정도 되는 2,580개가 새로 생성되거든. 3,079개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더 엄밀한 조사를 거쳐야 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무결성이 훼손돼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드레스덴 연설문인데요. 2014년 3월 27일 날 드레스덴 연설문이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이 김파 2014라는 메일로 왔다 갔다 한 거는 확인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사실 궁금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아까 메일과 태블릿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로그 기록이 남아야 돼요. 뭔가 전자기록을 사용했다면 로그 기록이 있는데 이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체에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치해 놓는 거예요. 버그 같은 거 잡기 위해서. 그래서 웹을 새로 깔면은 로그 기록이 지워지거나 하는데 지금 그 로그 기록은 없는 2014년 3월 27일 날 드레스덴 연설문이 긴파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긴파로 열었던 게 이 태블릿으로 열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열어서 수정이 돼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제 핸드폰으로 긴파 메일을 열어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치면 여기에 열립니다. 이 핸드폰에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열려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에 남겠죠. 어떤 저장 장치라도 어떤 메일이라도 열릴 수 있는 거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이 문제의 태블릿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한테 긴파 메일을 다 열어볼 수 있고 그 모일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대통령 연설문이 2014년 긴파로 보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태블릿으로 제가 읽었다라고, 제가 연합뉴스 스타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이 2014년 3월 27일 날 태블릿에서 열린 적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메일이 그리고 그렇게 열렸다라고 이 국가수 보고서에는 태블릿에서 2014년 3월 27일 날 드레스덴 연설문이 열렸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스타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이메일과 태블릿을 구분해야 된다. 이메일에 열린 흔적은 있다. 그래서 그걸 이메일을 언제 열었는지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문은 어떻게 수정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빨갛게 수십 군데를 칠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저희 TBS에서 보도했는데, 이번에 국가수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감정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백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호성 비서관으로 추정되는데 이메일 내용에 보면 김팀 한 팀이 드레스덴에서 독일 방문 수행기를 보내왔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빨갛게 여러 군데를 꽂혔습니다. 꽂힌 곳은 붉은 곳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첨부된 파일이 나와요. 그것이 아마 JTBC에서 보도했던 빨갛게 칠했던 그 파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빨갛게 칠했다라는 것은 최순실 씨가 빨갛게 칠했다라는 것은 정말 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드레스덴 연설문은 태블릿으로 수정된 흔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감기가 들어갔어요. 그 7개 연설문 파일이 들어있는데 7개가 똑같은 내용이 수정된 게 아니고 7번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긴파 메일에서 7번 보내지고 7번 읽습니다. 근데 그 7번 읽는 그 파일이 수정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블릿에서 수정됐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문제는 이 태블릿의 법률상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2016년 10월 24일경 24일, 25일 검찰은 누구 건지 알았고 29일 날 김한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김한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그때 김한수가 한 얘기는 내가 사서 태블릿을 샀고 그것을 이춘삼 보좌관한테 줬다. 그 다음에 최순실을 아느냐? 모른다. 그런데 한번 본 적이 있다. 어디냐? 태블릿을 사고 난 직후에 강남의 식당에 가서 본 적이 있다. 한번 만난 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태블릿 사고 나서 3일 뒤에 6월 2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식당에 가서 갔을 때 그 태블릿을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사진을 찍은 것 같고요. 그럼 문제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진술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은 사서 경선팀에 줬다라고 얘기되면 경선팀, 대선팀에 경선팀에 줬다라면 이춘삼 보좌관은 돌아가셨으니까 경선팀의 사용자를 그 다음을 소환해서 불러서 물어야 돼요. 누구냐? 라고 물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거라고 단정을 해버렸고 포렌식 보고서 보고 사진 나오고 대통령 사진 나오니까 그냥 덮어버렸던 거고요. 그러면 최소원 씨를 불러서 이거 네 거냐? 물을 때 최소원 씨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에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문제는 김한수도 검찰 10월 29일 날 청와대 행정관 신분에서 가서 조사받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JTBC 보도를 보고 대책위원회가 설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의논을 했었고 보고를 했을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태블릿 PC가 김한수가 개통해서 경선팀에 넘어갔던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그것이 김한수가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에 국가수 감정 대상이 바로 그 태블릿이죠. 그것이 김한수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김한수를 왜 불렀겠습니까? 김한수께 100% 확인하죠. 그리고 김한수가 조사를 받았으니까 대통령한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조사를 받았으면 보고서를 쓰고 심할서 써서 이렇게 올리겠죠. 들으면 이렇게 됐다. 라고 했고 김한수는 JTBC 보도 직후에 조모 행정관 그 당시에 대통령 조 행정관이었고 조 행정관하고 별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경선팀에서 같이 근무했죠.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비서 보좌관이었고 그 사람이 이 카톡에 썼어요. 근데 조 행정관한테 전화해서 대뜸 김한수가 네 거냐? 네 거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뭐냐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태블릿은 최순실이하고 관계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JTBC가 최순실 거라고 막 떠들고 있는 그 시점에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블릿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국정의 이런 상황들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고 보고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이슈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일선 검사가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정수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다시 돌이켜봐서 대통령이 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호성 씨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 프루프리딩을 위해서 보냈다는 것 그것이 범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설문은 어차피 공개될 거니까 국가기밀이 아니에요. 국가기밀이 아니고 미완성 원고가 국가기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과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밝혀야 한다. 문제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당하고 있을 그 시점에 중요한 태블릿과 관련되어 있는 변호인 관련된 김한수를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이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합니다. 그런데 김한수 씨는 그 이후에 대통령 지금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밝히고 변호인단 측에서 지금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한수 그리고 김희종 씨가 태블릿을 사용 인수인계를 신혜원 씨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 4월 1일 이후로 핸드폰이 잠들어 있었던 그것, 그리고 김희종 씨가 그 태블릿이 하나 더 있다 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신혜원 씨가 사용했던 것은 LG 거다. LG 거고 그건 이춘상 보좌관이 개설을 해서 썼다. 그거는 경선TV에 간 거고 최선훈 씨한테 간 거는 다르다 라고 김희종 씨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장만 있지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희종 씨가 우리 우파 방송에 존경할 만한 분을 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혼란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분들은 솔직하게 변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탄핵 변호인단 그리고 형사재판 변호인단 탄핵 변호인단에 비해서 형사재판 변호인단의 숫자나 지원이 현격하게 줄어버렸고 법조인들이 아예 그 근처를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왜 형사재판 변호인단보다 줄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탄핵 변호인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호인단들 탄핵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단들도 그 세부 어떤 과정을 밝혀주기를 요구하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신혜원 씨도 제보를 받았고요. 우리 공정재판 법률 지원단에 김미영 대표한테 제보를 했던 것이지만, 그런데 그 탄핵 변호인단들한테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걸 시시할 게 아니라 공개를 하십시오. 두 번째, 지금 변호인단이었던 분들도 왜 김한수를 데리고 있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 이렇게 제가 많이 드리고요. 그래야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지고 대통령 탄핵에 왜 탄핵됐는지, 왜 태블릿 PC에 방풍이 몰려갔는지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당시에 유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은 찍든 안 찍었든 우리가 선출했던 대통령이 탄핵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김희종 부분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우리 변희재 대표가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